그거죠. 형아 좀 조용히 해도 돼. 농부와 도깨비. 왜냐면 평소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농부와 도깨비. 아까처럼. 농부와 도깨비. 김목. 와, 작가 이름은 김목이야. 김목. 강을순 그림. 김목이. 김목이? 어렸을 때 친구들이 놀렸겠다. 목이야. 자, 이제 너도 어른이 되었으니 나가 살도록 해라. 내가 살 곳은 저기 방죽골이다. 아버지 도깨비는 심통이에게 살림을 따로 내주었어요. 심통이 심통이. 그런가 봐. 심통이는 방죽골 골짜기로 내려가서 논밭을 둘러보았어요. 논에는 벼가 잘 자라고 있었어요. 밭에도 수수며 깨와 콩 그리고 무와 배추가 탐스러웠어요. 여기가 모두 내 땅이란 말이지? 그런데 누가 감히 내 땅에 농사를 짓는 거야? 내 허락도 없이 말이야. 고얀 것들 가만둘 수 없다. 심통이는 잔뜩 심술이 났어요.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로 땅바닥을 쾅 내리쳤어요. 자갈비야 내려라 뚝딱, 흠뻑 내려라 뚝딱. 논밭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곡식 한 톨, 채소 한 입 거두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게 웬 날벼락이람. 이곳에 있다가는 굶어 죽겠네. 아이고. 사람들은 자갈밭으로 변해버린 골짜기를 떠나갔어요. 가을이 지났어요. 흰 눈이 자갈밭을 덮었던 겨울도 지났어요. 이따금 산새 소리만 들릴 뿐 골짜기는 고요하고 쓸쓸했어요. 이렇게 심심해서야 어디 살 맛이 나나. 심통이는 모든 게 따분하고 시들해졌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누구야? 자갈을 골라내고 있네. 빈둥거리던 심통이는 벌떡 일어나 골짜기로 내려갔어요. 농부 부부가 부지런히 자갈을 치우고 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농부의 등을 심통이가 툭 쳤어요. 이봐, 심심한데 나하고 씨름 한판 하세. 씨름 그거 좋지.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자갈을 치워야 하거든. 자갈? 내가 치워주지. 그러면 씨름할 수 있는 거지? 물론이지. 자, 빨리 죽기나 하게. 농부는 돌 담는 삼태기를 심통이에게 휙 던져주었어요. 자갈만 치우면 씨름한다네. 어서 치우세. 자갈 치우세. 심통이는 신이 나서 날아다니듯 일했어요. 그 많던 자갈을 빗자루로 쓸어내듯이 깨끗이 치웠어요. 어느덧 날이 어두워졌어요. 고맙네. 그럼 내일 보세. 농부 부부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날 쟁기질을 하려고 소를 끌고 나온 농부에게 심통이가 말했어요. 이봐, 심심한데 씨름 한판 하세. 씨름 그거 좋지. 하지만 쟁기질을 끝내기 전엔 안 돼. 좋아, 그럼 내가 쟁기질을 해주지. 심통이는 농부의 쟁기를 빼앗아 쉬지 않고 쟁기질을 했어요. 야, 소야, 그렇게 주저앉으면 어떻게 해? 쟁기질이 끝나야 씨름하는데. 심통이는 지쳐서 쓰러진 소를 저만큼 던져버리고는 소 대신 쟁기를 끌어 논밭을 모두 갈아엎었어요. 이봐, 이제 씨름 한판 하세. 도깨비 심통이는 다시 농부에게 말했어요. 아직 안 돼. 씨앗 뿌려야지, 물 줘야지, 거름 줘야지, 김매야지. 아직 할 일이 많은걸. 좋아, 어서 일하자고. 그래야 씨름 한판 할 것 아닌가. 씨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김매고 어기어차 일하세. 심통이는 농부와 함께 논밭에서 살았어요. 씨름 한판 할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일했어요. 거기 계속 있었던 뜻이야. 가을이 되자 논밭은 온통 누런 곡식들로 넘실거렸어요. 얼씨구 풍년이야, 절씨구 대풍년이야. 싱글벙글 웃고 있는 농부의 등을 심통이가 툭 쳤어요. 여보게, 뭐하는가? 어서 거둬들여야지. 그래야 씨름 한판 할 것 아닌가? 아이고, 제법이네. 집 나가자, 꿀꿀꿀. 야규 마치코 글그림. 이거? 악어 부부네 집. 여기 집부터 읽어야지. 아기 돼지네 집, 토끼 아줌마네 집. 이렇게 화살표 따라서 악어 부부네 집, 까마귀 아줌마네 집, 이불로 만든 집, 들쥐 아줌마네 집. 잠시만. 왜? 민우야, 이걸 버려야지. 왜 여기 그냥 놔두고 하시니까? 뭔데 그게? 아니야, 내가 이거 버렸는데 민우가 이거 딱 놔두고 갔어. 좀 이따 해도 되고. 아기 돼지 뿌와 톤과 양이 수건을 가지고 싸우다가 엄마한테 혼났습니다. 아무거나 쓰면 어때? 다 같잖아.
당근이 싫다고 투덜거리다가 혼났습니다. 당근 안 먹으면 키가 안 커. 장난감을 잔뜩 어질러 놓았다가 또 혼났습니다. 치우라고 했지? 그리고 뿌가 때렸다는 둥, 톤이 발로 찼다는 둥, 양이 꼬리를 잡아당겼다는 둥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만해! 하고 엄마가 혼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엄마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엄마 말 안 듣는 아이는 우리 집 아이가 아니야! 나가! 아기 돼지들은 풀이 죽었습니다. 그때 뿌가 말했습니다. 엄만 화만 내. 이런 집은 정말 싫어. 톤도 말했습니다. 우리 이 집 아이가 아니라면 집을 나가자. 양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집 나가서 다른 집 아이가 되자. 아기 돼지들은 집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잘 있어요. 우리 집 나가요. 뿌가 맨 앞에서 노래합니다. 이 집하고는 헤어지는 거야. 다른 집 아이가 될래. 집 나가자 꿀꿀꿀. 집 나가자 꿀꿀꿀. 이어서 톤이 노래합니다. 찾으러 갈래. 다른 집을. 다른 집 아이가 될래. 집 나가자 꿀꿀꿀. 집 나가자 꿀꿀꿀. 그 뒤를 이어 양이 노래합니다. 찾으러 갈래. 다른 집을. 좋은 엄마가 있는 집을. 집 나가자 꿀꿀꿀. 집 나가자 꿀꿀꿀. 아기 돼지들이 걸어가는데 집이 나왔습니다. 토끼 아줌마와 아기 토끼들이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톤이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찾고 있는 집일지도 몰라. 그러자 뿌가 내가 물어볼게 하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우리 이 집 아이가 되어도 돼요? 토끼 아줌마는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니? 너희들은 돼지네 집 아이들 아니니? 하지만 엄마가 말 안 듣는 아이는 우리 집 아이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고 양이 말했습니다. 토끼 아줌마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응 그래. 그럼 우리 집에 잠깐 있어 볼래? 토끼 아줌마는 뿌와 톤과 양을 당근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당근으로 뭘 하니? 뿌가 아기 토끼들에게 묻자 우리가 먹지. 날마다 당근만 먹어. 당근 샐러드에 당근 주스, 당근 죽에 당근 튀김. 아기 토끼들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날마다 당근만 먹는데 뿌와 톤과 양은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양아 유치원에서 먹는 죽 먹고 싶어졌다. 좀 있으면 먹을 수 있어. 죽도 줘? 응. 좋겠다. 그리고 팥으로 만든 그 먹는 날 언제야? 동지 팥죽? 응. 팥죽도 먹어봤어? 팥죽도 멸촌에서 먹어봤어. 그래. 아무래도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아. 아기 돼지들은 살짝 도망쳤습니다. 아기 돼지들이 걸어가는데 강이 나왔습니다. 강 저쪽에 집이 있고 거기서 악어 아줌마랑 아저씨가 놀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찾고 있는 집일지도 몰라. 안녕하세요 아줌마. 우리 이 집 아이가 되어도 돼요? 악어 아줌마가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니? 너희들은 돼지네 집 아이들 아니니? 아줌마? 응. 아저씨? 아줌마. 하지만 엄마가 말 안 듣는 아이는 우리 집 아이가 아니라고 했어요. 악어 아줌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응 그래. 그럼 우리 집에 잠깐 있어 볼래? 아이가 없는 악어 아줌마 아저씨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다디단 과자를 잔뜩 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자 간식을 먹은 뒤에는 잠을 자야지. 어린아이는 낮잠을 자야 해 하며 억지로 아기 돼지들을 재웠습니다. 어린아이 낮잠을 자야 한대. 싫어. 우리가 아기인가 낮잠을 자게. 여기도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아. 아기 돼지들은 창문으로 몰래 도망쳤습니다. 당연하지. 너네 집은 돼지네 집. 아기 돼지들이 다시 걸어가는데 또 집이 나왔습니다. 까마귀 아줌마가 의자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찾고 있는 집일지도 몰라. 안녕하세요 아줌마. 우리 이 집 아이가 되어도 돼요? 까마귀 아줌마는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니? 너희들은 돼지네 집 아이들 아니니? 하지만 엄마가 말 안 듣는 아이는 우리 집 아이가 아니라고 했어요. 까마귀 아줌마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응 그래. 그럼 우리 집에 잠깐 있어 볼래? 뿌와 톤과 양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마리의 아기 까마귀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까마귀가 모두 한꺼번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뿌가 달래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톤이 노래를 불러주어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양이 말했습니다. 말 안 듣는 아이는 우리 집 아이가 아니야. 그래도 아기 까마귀들은 까까까까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이런 집은 싫어 싫어. 역시 여기도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아. 아기 돼지들은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다른 집 아이가 되는 건 너무 어려워. 뿌와 톤과 양이 찾고 있는 집은 없었습니다. 그럼 할 수 없지. 오늘 밤에는 밖에서 자자. 이불로 집을 만들자.
집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 집 참 좋다. 마당도 마음에 들고 먹을 것도 있고 아기 돼지들은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곧 노는데도 실증이 났습니다. 과자도 다 떨어졌습니다.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배고파 하고 양이 말했습니다. 이 집도 별로 재미없어 하고 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드디어 양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푸톤 양 어디 있니? 밥 먹자. 멀리서 아기 돼지들을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엄마다. 아기 돼지들은 벌떡 일어나서 달려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푸아톤과 양은 엄마 품에 달려가 안겼습니다. 너무나 좋은 엄마에게 안겼습니다. 우리 집이 역시 최고야. 곰돌이. 끝. 곰돌이. 질문.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작은 노력, 적정 기술, 임종진 글, 심성엽 그림. 심성엽. 심술이. 소외된 이웃에게 빛을. 방안이 어둡다고요? 얼른 스위치를 콕 눌러요. 반짝 전구에 불이 들어와서 금방 환해집니다. 하지만 전기불을 마음대로 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을 걸 사기에도 돈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전구를 켜는 전기요금도 무섭거든요. 페트병, 물병, 전구. 쿵! 아야! 마리사 괜찮니? 할머니는 마리사가 많이 다쳤을까봐 놀랐습니다. 마리사는 다시 더듬거리며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무릎에 멍이 들었잖니? 마리사 집은 대낮에도 컴컴합니다. 어두운 집 안에서 걸어다니며 여기저기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우리 집도 전등을 켤 수 있게 해주세요. 마리사는 늘 잠자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전기값이 안 드는 전구를 달 수 있다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디아스 아저씨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안 쓰는 플라스틱 물병을 가져오세요. 마리사는 깨끗해 보이는 물병 하나를 주워왔습니다. 아저씨는 물병 안에 물을 담고 세제와 소독약도 조금 넣었습니다. 도대체 전구는 언제 만드는 것인지 마리사는 안달이 났습니다. 디아스 아저씨는 물병을 들고 마리사 집 지붕에 올라가 구멍을 조금 뚫었습니다. 그러면 지붕에서 비가 셀 텐데요. 마리사는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틈이 없도록 잘 막아줄게. 디아스 아저씨는 물병을 지붕의 구멍에 꽂았습니다. 그러고는 액체 고무 같은 실리콘으로 틈새를 발랐습니다. 마리사 집 안으로 들어가 봐라. 마리사는 얼른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와, 환해요. 물병이 빛나요. 구경하던 사람들도 집 안을 들여다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다. 10달 뒤에 물만 갈아주면 된대. 전기값도 안 들고 진짜 전구처럼 환하네. 마리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집안의 먼지도 잘 보였습니다. 마리사는 청소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음료수 페트병을 재활용한 태양광 물병 전구는 전기가 필요 없다. 페트병이 햇빛을 끌어들여 각도를 잘 맞춰 설치하면 55W 전구만큼의 빛을 내기 때문이다. 물론 밤에는 쓸 수 없지만 낮에도 집안이 어두운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브라질의 알프레도 모세르라는 기술자로 2002년에 이 전구를 개발했다. 햇빛과 약간의 세제를 넣은 물병만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이 전구는 전기요금도 필요 없고 제작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데다 한번 설치하면 5년은 사용할 수 있다. 정전이 작고 전기값이 비싸고 창문도 없는 판잣집이 많은 필리핀, 브라질 빈민촌 같은 곳에 꼭 필요한 발명품이다. 필리핀 구호기구 마이쉘터 재단에 거기에 사는 사람은 놀러 온 것도 아닌데 왜 전기값을 내야 돼? 자기 집이니까 자기가 쓴 전기를 내야지. 놀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집도 내고 살고 있어. 일락 디아즈는 2011년에 이 방식을 전파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을 세웠다. 모세르와 마이쉘터 재단, MIT 등은 이 장치를 빈민가에 설치하는 1리터의 빛 운동을 함께 벌이고 있다. 우리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어요. 살아있는 생명은 누구나 물이 필요합니다. 더러운 물을 마시면 여러 가지 병에 걸립니다. 전 세계의 10억 명은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상수도 시설을 갖추거나 정수기를 마련하는 일은 이들에게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유니세프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약 5,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더러운 물 때문에 이질, 설사, 장티푸스 등의 병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깨끗한 물이 있다면 살릴 수 있는 생명들입니다. 생명의 빨대. 데니스는 집 앞에 강물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며칠 전 큰 비가 와서 강물은 더욱 더러워졌습니다.
지저분한 것들이 떠내려와 서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엄마, 도리스가 아팠던 것도 이런 물을 마셨기 때문이지요?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에 도리스는 매우 아팠습니다. 여러 날 설사를 하고 토했지만 병원이 너무 멀어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치료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더러운 물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칭얼대던 도리스는 겨우 4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 목말라요. 그냥 이 물이라도 마실까요? 그러자 엄마가 옷자락을 가리켰습니다. 옷으로 물을 걸러내서 마셔. 조금만. 데니스는 꾀죄죄한 옷에 걸은 물을 양철컵에 따랐습니다. 컵 안에 물은 누렇고 찌꺼기들이 떠다녔습니다. 그때 아빠가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데니스, 잠깐만 그 물 마시지 마. 아빠는 손에 작은 막대기 같은 걸 들고 있었습니다. 구호품으로 오늘 받은 건데 생명의 빨대래. 물 마실 때 사용하면 돼. 아빠는 생명의 빨대를 강물에 대고 데니스에게 천천히 빨아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빠, 물이 맛있어요. 개운해요. 데니스는 꿀꺽꿀꺽 물을 마셨습니다. 엄마는 생명의 빨대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작년에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생명의 빨대. 생명의 빨대는 간편하게 들고 다니다가 물을 마실 때 쓰는 작은 도구로 개인 용어는 1년간 700리터의 물을 정수할 수 있다. 여행자나 수도시설이 없는 주민들이 땅 위로 생명의 빨대 나도 한번 갖고 싶어. 땅 위로 흐르는 물을 마실 때 사용한다. 길이 10인치, 직경이 1인치이며 필터 가격은 $2이다. 원통형 플라스틱 통 안에 정수용 필터가 3가지 들어있다. 특허 등록한 활성 탄층까지 통과하며 물속 박테리아와 기생충, 바이러스 등을 모두 걸러내서 안전한 물이 된다. 가나,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우간다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덴마크의 프렌드슨이 개발했다. 가난한 이들에게 삶의 여유와 희망을. 남아프리카에서는 펌프와 회전목마 같은 아이들의 놀이기구를 이용해 마을 전체에 신선한 물을 공급합니다. 인도의 작은 남부지방에서는 소형 진공 펌프를 자전거와 연결하여 2~3명이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정화조를 청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실행하기도 어렵지 않은 간단하지만 효과는 매우 큰 기술들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지구 곳곳 가난한 지역에 전파되어 불편했던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끈다리 물통 큐드럼. 제이슨 물 들어가자 매일 아침이면 친구 마크가 찾아옵니다. 제이슨은 허겁지겁 남은 옥수수빵 부스러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엄마가 힘없이 웃으며 제이슨에게 물통을 내려주었습니다. 병에 걸린 엄마는 어린 제이슨에게 물 떠오는 일을 시키는 것이 늘 마음 아팠습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이 흐르는 강물까지는 걸어서 1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올 때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물통이 너무 무거운 데다 물이 쏟아질까 걱정되어서 빨리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크와 제이슨은 물을 뜨러 걸어가면서 서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는 뭘 배울까? 글쎄, 어려운 덧셈을 배울지 몰라. 지난번 배운 노래 생각나? 그럼 다 외웠지. 마크와 제이슨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이슨은 다시 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기느라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동생도 물 뜨러 같이 올 거야. 물이 모자라거든. 마크는 그렇게 말하고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먼지 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강은 멀기도 했습니다. 제이슨 어서 나와봐. 우리 이제 학교에 갈 수 있어. 이 물통만 있으면 말이야. 마크가 도넛처럼 생긴 이상한 통을 들고 서서는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마크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신기하게 생긴 물통은 물을 채우고 줄을 잡아당기면 대굴대굴 구르며 강아지처럼 따라왔습니다. 힘도 안 들고 물도 흘리지 않아 한 번에 많은 물을 길어올 수 있었습니다. 제이슨 서둘러 얼른 가져다 놓고 학교 가야지. 응, 지금 가고 있어. 동그란 물통 큐드럼. 아프리카에는 물이 부족한 동네가 많다. 마실 물을 그렇네. 마실 큐 모양 드럼이래 형아가. 이게 동그란 게 드럼통. 물 담는 통. 마실 물을 구하러 멀리까지 다녀오는 일은 아주 힘이 든다. 어린이들이 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물을 길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어린이들은 학교에도 가지 못하곤 한다. 그들이 쓰는 물통과 물 항아리는 매우 무거워서 어린이들이 운반하기 힘들거나 너무 약해서 잘 깨진다. 물이 넘치기도 하며 한꺼번에 물을 많이 길어올 수도 없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핸드릭스 형제는 이런 아프리카의 고통을 보고 1993년에 큐드럼이라는 물통을 개발하였다. 도넛처럼 생긴 튼튼한 바퀴 모양 물통에 끈이 달려있어 물을 담은 뒤 끈을 잡아당기면 굴러가는 도구이다. 물통이 대굴대굴 굴러오기 때문에 훨씬 힘은 덜 들고 70리터의 물을 한꺼번에 운반할 수 있어 어린이들이 학교에 갈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 물통은 근데 케냐, 우리나라는 나미비아, 왜 에티오피아, 없어? 르완다, 탄자니아, 가나 등에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도시가 발달한 나라는 상수도, 하수도, 깨끗한 물, 더러운 물이 가는 관이 지하에 다 있고 집집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뜨러 갈 필요가 없어. 하지만 지난번에 조양방직에서 형아가 이렇게 물통 지게로 지어 올렸지?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물을 지어서 날랐어. 똥퍼야 똥퍼. 그거 똥파 아니야. 그거 마실 물 하는 거였어. 옛날에 산 꼭대기에 살아서 수도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썼던 거야. 항아리 냉장고. 토마토 사세요. 토마토요. 헬레나는 시장 한 구석에서 농사지은 과일과 야채를 팝니다. 헬레나가 농사지은 토마토와 오이는 맛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야채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토마토가 크기는 한데 너무 시들었네요. 더위 때문에 수확한 야채와 과일들이 너무 일찍 물러터져서 손님들이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헬레나는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옆자리에서 장사를 하는 프레디는 자신있게 소리쳤습니다. 시원하고 싱싱한 토마토 사세요. 헬레나는 곁눈으로 프레디네 야채를 보았습니다. 프레디, 그 토마토는 4일 전에 땄잖아. 그런데 아직도 싱싱해? 시원하게 보관하니까 그렇지. 어떻게? 항아리 냉장고가 있지. 전기값도 안 들고 정말 좋아. 헬레나는 마술 같은 항아리 냉장고를 꼭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농작물을 싱싱하게 항아리 냉장고. 음식을 오래 보관하려면 우리는 냉장고 안에 넣어둔다. 하지만 냉장고는 비싸고 전기가 필요하다. 냉장고를 살 돈도 없고 전기값을 낼 돈도 없는 사람들에게 냉장고는 그림의 떡이다. 가난한 농부들은 야채와 과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 그런데 농산물을 팔 시장까지는 되게 멀어서 그곳에 도착하면 이미 다 시들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제값을 받을 수 없고 금방 상해서 버려야 한다. 나이지리아 모하메드 바하바는 비용이 적게 들고 전기가 필요 없는 항아리 냉장고를 발명했다. 항아리 냉장고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2개의 항아리가 필요하다. 큰 항아리 바닥에 작은 구멍을 뚫고 작은 항아리를 큰 항아리 안에 넣어 가장자리 틈새를 모래로 메운다. 이 모래에 물을 부으면 물이 마르면서 열을 빼앗아 항아리 안이 시원하게 된다. 작은 항아리 안에 야채나 과일을 넣고 위는 헝겊으로 덮어주면 된다. 그러면 야채와 과일이 여러 날 동안 싱싱하게 보관되어 제값을 갖고 팔 수 있다. 다 읽어? 발로 돌리는 세탁기 기라돌아. 엄마 옷이 눅눅해. 이걸 어떻게 입고 가요? 내 것도 욱 냄새. 어휴 어쩌니. 엄마가 한숨을 푹 내쉽니다. 오랜 시간 빨래하느라 엄마는 늘 어깨가 아프고 손도 거칠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햇볕이 쨍쨍나지 않으며 빨래가 잘 마르지 않아 식구들은 눅눅하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다녀야 했습니다. 세탁기가 있으면 좋으련만. 여보 이것 좀 보구려. 아빠가 웬 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위에 턱 앉더니 발로 철컥철컥 밟았습니다. 털털털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와 이게 뭐예요 아빠? 세탁기다. 이제 힘들게 손으로 빨지 않아도 돼. 빙빙빙 털털털. 이젠 가난한 집에서도 빨래를 척척 할 수 있어요. 전기요금 없는 멋진 세탁기 기라도라 덕분이죠. 둥근 통 모양 의자처럼 생긴 기라도라는 인기 만점입니다. 위에는 푹신한 깔개도 있습니다. 세탁기 위에 앉아 발로 발판을 철컥철컥 누르면 통 안에 빨래가 빙빙 돌아갑니다. 물도 적게 들고 빨래는 깨끗이 되는 기라도라 덕분에 아이들은 이제 뽀송뽀송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엄마들은 세탁을 하면서 전과 달리 즐겁게 이야기도 나눕니다. 빨래도 잘 되지만 빨리 말라서 정말 좋아요. 빨래하느라 아팠던 팔이 이제 다 나았다니까요. 이거 엄마 갖고 싶다. 페루 리마의 한 마을에는 약 3만 명의 빈민가 사람들이 거주하는데 전기는 물론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서 물이 항상 부족하다. 하루에 수입은 4달러에서 10달러 안팎인 이 빈민가 사람들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빨래하는데 많은 시간을 빼앗겼다. 필요한 물을 길어와야 하고 일일이 손으로 빨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빨래도 힘들지만 건조가 잘 안 돼서 아이들은 완전히 마르지 않은 눅눅하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다녀야 했다. 이런 이들을 위해 미국의 알렉스 캐버녹과 유지아는 기라도라를 만들어 선물했다. 몽골 추위를 녹인 지세이버. 아빠 추워요. 콜록콜록 기침을 하던 꼬마가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게르 안에는 난로가 있어 석탄이나 나무로 불을 피웁니다. 그러나 석탄 값은 비싸고 난로는 잠깐 따뜻했다가 금방 식어버립니다. 벌써 다 식어버렸어. 석탄을 더 넣어줄게. 이런 석탄도 얼마 안 남았네. 자다 말고 깨어서 석탄을 갈아 넣으려니 잠을 충분히 잘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석탄을 사느라 많은 돈을 써야 해서 다른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몽골 대학 건축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한국인 김만갑 교수도 몽골의 추위를 겪었습니다. 김만갑 교수는 게르 안의 난로가 쉽게 식어버리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난로의 열을 더 오래 붙잡아 두는 방법은 없을까? 1년간 김 교수는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게르안을 한국 온돌방처럼 따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몽골 사람들은 가축을 기르느라 이곳저곳으로 게를 옮겨야 합니다. 그러니 바닥에 온도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김만갑 교수는 오랜 시간 여러 번의 실험 끝에 난로 위에 올려놓는 새로운 장치를 만들었어요. 바로 열을 품는 G세이버였지요. 석탄을 조금만 써도 오래도록 게르안이 따뜻합니다. 감사합니다. 몽골 사람들은 이제 겨울이 겁나지 않습니다. 석탄값은 절약되고 집안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다 말고 깨어 석탄을 넣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서 잠을 푹 잘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선물한 G세이버. 몽골은 1년에 9달이 겨울인 나라이다. 몰랐네. 겨울밤에는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날도 많다. 이처럼 춥고 건조한 날씨 탓에 생활비의 70% 이상이 난방비로 쓰인다. 그러다 보니 몽골의 빈민들이 모여 사는 게르촌의 겨울은 더욱 춥고 가혹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은 난방비를 벌기 위해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혹독한 추위를 뚫고 쓰레기를 줍는다. 우리나라 김만갑 교수는 몽골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G세이버를 개발했다. G세이버는 우리나라 작전기술 1호 제품이다.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네. 발로 밟아 물을 끌어올리는 발판 펌프.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농부들은 양동이로 물을 퍼다가 밭에 물을 뿌렸습니다. 작은 밭이지만 그렇게 물을 주려면 하루 종일 일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해서 언제 다 주나. 농부들은 물을 끌어 올려주는 펌프가 꼭 필요했습니다. 콸콸콸 자동으로 물이 쏟아지는 디젤 펌프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디젤 펌프는 아주 비쌉니다. 어렵게 디젤 펌프를 구해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만약 복잡한 기계가 고장이라도 나면 시내까지 가서 비싼 수리비를 내고 고쳐야 했으니까요. 디젤 펌프에 들어가는 연료도 비싸서 채소판 돈으로 다 써야 했습니다. 밭에 물을 넉넉히 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채소들이 잘 자랄 테고 그걸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노르웨이 사람인 건어 반즈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나무를 이용해 2개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운동기구처럼 만든 대나무 발판을 발로 번갈아 누르면 물이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도 연료도 필요 없습니다. 대나무 발판 펌프는 비싸지 않아서 농부들이 누구나 살 수 있었습니다. 고장이 나도 간단하게 고칠 수 있으니 걱정이 없습니다. 물을 쉽게 끌어올리게 되자 야채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농부들도 이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발판 수동식 펌프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농작물 재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특히 대나무 발판 펌프는 운동기구처럼 발판을 밟아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로 아시아에 약 $40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 이 펌프를 사용하여 많은 방글라데시 농가들이 사용 전에 비해 2배 이상의 순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한다. 물놀이 할 때 갖고 싶어. 그런 용도도 있겠군요. 끝.